질문은 이런 겁니다. 주요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군사적 도발이나 공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나 군이 대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다른 수단이나 체계로 즉각 전환해서 사이버 공격 이전과 같은 그런 대처 체제가 있는지 정말 국민으로서 불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질문, 모두 포괄적인 질문인데, 이런 디도스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안보 관련 기구는 조금의 그 차질도 없이 그대로 온전되고 있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일반 체제와는 다른 체제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평화를 지키는 수호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저는 어제 우리 정보보건에 가서 밤에 그 실무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이버 테러가 아니다, 사이버 전쟁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제 전장이다 하는 이식을 갖고 문제에 접근하자는 말씀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러한 이식을 갖고 앞으로는 사이버 테러 문제, 사이버 전쟁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신경을 쓸 것이고, 그것은 IT 강국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필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 점은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부장이 패널로 참석하셨는데 정치 얘기 좀 물어봐야지. 물어보세요. 예, 저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닌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고 또 정치 멘토라고 불리시는 최시중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달 대통령께서 라디오 연설에서 근원적 처방이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 그 근원적 처방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근원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게 제도적인 것 같다. 그리고 개헌이나 무슨 행정구역 개편 같은 큰 제도 개혁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뭔가 큰 폭의 인사를 통해서 그 민심을 다독거리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7월 달에 인사가 좀 큰 틀로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첫 해에 있었던 그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들 중심의 인사가 아닌 뭔가 그 폭을 넓히고 외연을 확장하는 인사일 것 같다라는 식의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이 워낙 바쁘시고 또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대통령과 이런 그 정치적인 얘기는 요즘 안 하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또 올해 그 측근이다 보면 꼭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기사는 아니더라도 해설 기사 좀 짤막하게 하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설 기사도 1년 톡으로 만든 다 능력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말하기 참 어렵네요. 근원적 처방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사실 지금 한 가지 계층으로부터 다양한 얘기를 대통령께서는 듣고 계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모두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근원적 처방, 이렇게 상당히 운이 높은 표현을 하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대통령이 최근에 만난 많은 사람들로부터 개헌 문제를 비롯해서 내각 개편, 수석 비서관 개편, 이런 얘기를 당연히 들었지 않겠습니까? 언론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하면서도 다 나온 소리인데, 그것이 무엇이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멘토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선거 당선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제가 만나서 건의도 드리고, 때로는 아닙니다는 말씀도 드리고, 때로는 더 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신 후에
그전에는 제가 필요하면 달려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도 쪼개서 쓰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을 만나야 되고 하는데 주로 제가 만나는 것은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것 가지고 하고 그 이외의 문제는 어쩌다가 참 대통령께서 시간이 있을 때 가끔 만나긴 합니다만은 그건 지극히 프라이빗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건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또 말을 안 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인사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인사 문제 걱정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날 때까지 얘기를 한다는 건 제가 모르고 알아도 말하기 어렵고 하는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관련돼서 중도 문제가 나와서 인근에 회자되고 있는데 이 중도 문제에 대한 가부 얘기는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거 치를 때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그건 방역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그 사중 전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중 전략. 그런데 이념적으로는 중도, 계층적으로는 중산, 연령적으로는 중년,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중부. 이 네 사중 전략이 선거 전에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께서 늘 얘기해왔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표현으로서 중도 문제가 제기된 것이지 달리 특별히 변화를 추구한다든가 그런 갑작스러운 무슨 수호 같은 그런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늘 갖고 계시던 생각을 되살려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얘기가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정됐던 시간을 조금 넘긴 거 사회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위원장님이 나이 말 잘 안 들으시고 토론을 싫어하신다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양해 말씀드리고요. 정말 오늘 유익한 토론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이 이게 정말 미디어법, 여러 가지 통신정책, 이 국가의 앞날을 위한 그런 중요한 정책들이 극한 대립을 벗어나서 건전한 해법을 모색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시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토론에 참석하신 분에게 기념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패를 드리겠습니다. 기념패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반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2년을 이어온 반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09년 7월 9일 반클럽 총무 이목희. 전문곡보다